네, 안보 문제다, 고위 검찰의 문제다, 이런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는 계속 미래를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정의 제1교포 사업가죠. 손정의 씨의 예방을 받았고요. 또 밀렵군 잡는 등 다양한 창조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산업부의 서동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손정의 씨가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손정의 씨, 자, 한번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왜 대통령을 찾았는지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동향, 그리고 이제 미래에 빠르게 확장해가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네. 손정의 씨 오면 이제 대통령 만나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 만난 이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바일 산업 이런 데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1교포 3세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 5조 원가량 관련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손 회장이 화답을 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근데 손정의 사장의 투자라는 게 이제 맨 땅에 처음부터 뭘 짓는 것보다는 아주 장래성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형식의 투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향후 5년간 10조 원. 이거 보통 규모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손정의 회장이 어디에 누구에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건 글로벌 IT 기업의 굉장히 큰 화제입니다. 네. 이제 손정의 회장을 수식하는 다양한 말이 있지만 일단 투자의 규제라는 것이 가장 명확한데요. 이제 손정의 회장이 어떤 기업에 투자했느냐 이런 하이라이트를 보면 네. 일단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꼽아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리바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지금이야 국내에서도 워낙 흔한 일이지만 이제 알리바바는 손정의 회장이 2000년대 초반에 알리바바의 성장성을 높이 보고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660억 정도를 2000년대 초반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가 지금 이제 지분 32% 중에 4%를 손정의 회장이 최근에 팔았는데 이때 회수한 금액이 약 8조나 9조 정도나 됩니다. 600억 투자해서 9조 원을 회수했어요? 맞습니다. 그 600억도 32%의 지분이었는데 네. 그중에 4%만 다시 되팔았는데 8조나 9조 정도의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자, 엄청난 이제 투자의 규제죠. 네. 그렇죠. 자, 제1교포 사업가인데 마사요시 손이란 일본 이름, 우리는 이제 손정의란 이름으로 굉장히 친숙한데요.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만났거든요. 대통령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 물론 투자해 주십시오 얘기도 하겠지만 앞을 내다보는, 세상을 내다보는 눈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귀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짐작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손정의 회장을 직접 만나보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0년, 2030년 꼭 이제 미래 확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 어디인지를 꼭 물어보고 싶은데 손정의 회장은 일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지금이야 흔한 기업이지만 이거에 대한 초반에 굉장히 일본 내 독점권을 확보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어제 만났네. 둘이 가까운 사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돈독하기로 유명한 이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강남에서 이제 2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두 사람 얘기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세계 경제는 어떤 산업이 이끌 것인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겠네요. 맞습니다. 네. 손정의 회장이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짐작할 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를 투자한 겁니다. 우리 돈 35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도 제조업 관련 능력이나 반도체 기술 능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선두를 네. 달리고 있는 곳인데 이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미래 사물 인터넷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이것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정치인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요. 기업인들도 업무로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친구다. 같이 밥도 먹고 사적인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면서 자기들만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경험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손정희 씨가 이거 영국에서 기자회견할 때 내 친구 누구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 글로벌 기업인들입니다. 거기 누가 포함되는지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Tim Cook, Jay Lee, Paul Jacobs, all those guys who are the big ARM customers, a great friend of mine for many, many years. Okay? 네. 그냥 한 가지 좀 초치는 이야기 하자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를 권유했다는 데 손정희 회장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서 아하. 아마 투자가 쉽지 않을 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네.
예, 캐리어죠. 그러니까 그 이동통신회사. 네. 미국에 스플린트를 인수했는데요. 그렇죠. 엄청난 돈을 줘. 그게 지금 물 먹는 하마라 그래야 되나 뭐라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네. 거기에 지금 돈 그 집어넣기 바빠가지고. 네. 요새 그 저기 한국에 투자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600억 투자해서 8조를 수입을 걷어갔다면 600억, 6천억, 6조,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던 것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통신사, 우리 한 LG U 플러스 정도쯤 위치가 되는 한 3등 통신사를 샀다가 또 손해도 좀 보고 그러는 지금 거군요. 그 회사를 살리겠다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알리바바 팔고 이런 게 있죠. 네. 그 회사 때문에 돈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손정희 씨 자신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서동일 기자처럼 이제 경제부 기자들이 결국 취재 좀 해서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 삶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술자의 얘기인데 지금 저게 동물이 아닌가 보죠? 네, 저게 사실 로봇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밀렵꾼 잡는 로봇인데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의 멸종을 부추기는 밀렵꾼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전까지는 무작정 밀렵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네. 체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네. 저게 로봇이 도입된 겁니다. 네. 저렇게 실제 야생동물처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밀렵꾼을 유인하고 네. 무선 조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렵꾼들이 만약에 총을 쏘거나 네. 가까이 접근하면 로봇에서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낸 다음 그 네. 위치에 이제 덮쳐서 네. 밀렵꾼들을 잡는 방식인 거죠. 일종의 함정 수사 비슷한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제 로봇, 정말 동물처럼 보이는 아주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러운 로봇을 만들어서 결국 그걸 밀렵꾼 잡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런 기술도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러면요. 이게 보통 정교한 게 아닌데 이번에 밀렵 단속원의 수고를 더는 이 밀렵 로봇 이외에 또 다른 걸 보면은 글쎄요. 저런 걸 다 로봇으로 만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게 사실 밀렵꾼들을 유인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동물처럼 이렇게 실제 동물의 모습과 가까이 보여야 된다는 건데 네. 여기 내부를 살펴보면 모터를 달아서 실제 네. 저렇게 조종도 할 수 있고 네. 먹이를 찾는 것처럼 고개를 두리번거린다거나 네. 아니면 꼬리를 흔든다거나 다리를 직접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요. 피자를 굽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거 피자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지금 로봇이 피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시면요. 일단 이 신생기업이 피자를 만드는데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피자 밑판을 이렇게 손으로 다 돌려서 늘렸는데 이제 기계가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로봇 혼자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사람과 로봇이 함께 하는데요. 일단 네. 도우는 동그랗게 사람이 만든 후에 저렇게 로봇이 도우 위에다가 소스를 뿌리면요. 또 네. 다른 로봇이 이렇게 소스를 균일하게 펴니다. 네. 대신에 토핑을 얻는 건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니까 토핑을 네. 얻는 건 사람이 저렇게 기술적으로 얹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저 도우를 그대로 옮겨서 오븐에 넣는 작업까지를 합니다. 자,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이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럭에다가도 네. 이 오븐을 설치해가지고 이동하면서 굽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문부터 피자를 배달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한 45분 정도 걸렸는데 네. 로봇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이 걸리던 시간이 22분으로 단축을 시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더 따끈따끈한 피자를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기 위해서 결국 로봇가 개입하는 거 봤는데 이른바 어머니의 손맛 같은 느낌은 조금 덜 하겠네요. 로봇이 손이 좀 닿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로봇입니다. 이번에도요. 역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겁니까? 의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의자마다 사람이 앉아 있으면 빈 의자는 자연스럽게 저렇게 혼자서 막 움직이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게 일본의 완성차 업체 닛산이 공개한 기술입니다. 네. 저 영상을 보면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네. 인기 있는 음식점 앞에 설치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 쭉 움직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게 완성차 업체 닛산이 제작한 기술인데 사실 네. 저 영상의 제목은 오토매틱 스탑앤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서 네. 멈추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의자를 자동차로 바꿔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네. 미래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나 자동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가서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네. 차선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저렇게 의자에 빗대서 기술을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사람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덜 쓸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의 경의를 표하면서 로봇 관련된 세 가지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7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